안녕하세요. 범블한목도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모레면 이제 본격 5월에 접어들게 되죠.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그냥 한 컷 한 컷 핸드폰 사진 찍은 거 확인하듯이 슥슥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워낙에 스피디하게 움직이는 탓에 분위기 자체가 시간을 빨아들이는 듯한 느낌도 드는데 4월은 총선 전후에 부동산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질까에 대한 의구심. 역시 시장은 그냥 각자 도생, 자기 길을 가고 있죠. 한국 부동산의 액면이 그닥 달라진 느낌을 주지 않는 듯한 인상 주기도 하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상당히 역동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4월에 버티기가 본물 터지듯 그동안 두 손으로 온 힘을 다해 막고 있던 것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터져나올 타임라인에 와 있는 거죠. 그러니 지금까지 기다린 보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허벅지 바늘로 찔러가면서 동요하지 않고 참아냈던 인고의 세월에 서광의 빛이 서서히 들어찰 예정인데 그만큼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어떤 인생을 펼쳐지게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아주 극명한 엇갈림의 분기점이라는 얘기죠. 5월에 쏟아지는 분양 물량은 거의 역대급이라 할 수 있는데 5월이 가정의 달이면서 동시에 청약의 달이라는 닉네임이 붙을 정도. 근데 이렇게 위태위태한 부동산 시장인데도 물량은 거의 밀어내기 식으로 나오고 있네요. 전국 아파트 분양이 거의 500%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거의 숫자만 해도 4만 가구 정도가 풀리는 건데 전국 3만 9천 가구 정도가 풀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전년 동월 대비 500% 증가 추세인데 특히 수도권에서만 2만 3천 건이 나오는데 지금 집값 하방 압력이 엄청나게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 곳 바로 경기권에서만 2만 건 정도가 몰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기도는 지금 엄청난 주변 시세의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와는 대체적으로 분양가는 미친 듯이 쏘고 나올 기세죠. 이렇게 되면 죄다 5월은 청약의 달이 아니라 미분양의 달이 될 가능성 높고 특히 경기권 중에 애매한 입지에 물려있는 곳들은 가격도 높을 뿐만 아니라 경쟁력도 그리 썩 좋은 곳이 아닌 단지들 나오자마자 무순위로 돌릴 채비 분명히 할 겁니다. 특히 인천 쪽은 다시 기승전 송도로밖에 귀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건 다시 뚝뚝 떨어지는 모습 그대로를 재현하고 있기 때문이죠. 대체로 50% 선에 근접하는 하락세 보이고 있고 대부분 10억이 넘어갔던 아파트들이 절반으로 반토막 나면서 4억에서 7억 선으로 내려앉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와중에 신규 물량까지도 튀어나오고 있으니까 답이 없어. 그리고 지방은 세종이 지금 거의 눈물의 세종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여지없는 반토막 시세로 엄청난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 거의 중대형 평수가 나락이 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송도보다 더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다정동, 도담동, 한설동 주로 세종에선 로드센터라고 할 수 있는 곳들 주변 상권과 맞물리면서 집값들이 미친 듯이 뛰었던 곳들인데 가격 면면을 들여다봐도 거의 16억까지 찍은 곳도 있고 근데 최근에 거의 10억 아래로 처박히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거의 집주인들이 실신할 지경입니다. 가온마을, 도랫마을, 천마을 등등 세종을 한번 눈여겨보시라. 여기는 지금 하락장을 가장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곳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모든 부동산 분위기 세종 따라간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죠. 그만큼 올랐던 게 빠지는 수순이고 이게 좀처럼 회복이 안 될 겁니다. 그냥 그대로 그 가격대로 주저앉을 가능성이 높은 곳이라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도 지방에서도 5월 분양은 가득 들어차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서울에서는 강동구 성내 5구역을 재개발한 그란트 리버파크 그리고 공덕 1구역 정비사업판 여기 마침내 나오네요. 마포자의 힐스테이트. 게다가 레미안 원펜타스까지 나오게 될 건데 원펜타스는 6월 입주 예정인데도 아직도 안 나오고 있었죠. 얘네들 합이 엄청난 존재감을 드러낼 건 벌써부터 풍기는 분양가 스멜이 장난이 아닐 것으로 보여서입니다. 특히 레미안 원펜타스는 지금 분양가 심사에 들어가 있는데 그냥 가격 자체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최대치 찍을 가능성 높겠습니다. 평당 7천만 원에 이르고 있어요. 그것도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도 무난히 통과시켜줄 가능성 높다고 하죠. 메이플자이를 넘어서게 되는 분양가로 나오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국평 84제곱이 24억이나 됩니다.
정말 후덜덜덜덜. 근데 웃긴 건 이 동네 주변 시세가 구평이 레미안 원밸리 같은 경우가 구평 40억에 육박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분양가 24억은 16억의 시세 차익이 발생한다는 단순한 계산식이 선다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건 여기가 후분양 단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건물 다 지어 올린 다음에 분양을 하는 방식을 택한 건데, 자금 끌어모으기가 만만치 않죠. 계약금 10%만 해도 2억 4천을 준비해야 되고, 분상제 실거주 의무 유예 3년이 적용이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전세를 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변세가 레미안 원밸리 전세가가 15억 정도, 매매가는 40억 가까운데 전세가 반토막이죠. 그래도 되게 강남권 아파트의 불안정한 모습인데, 아무튼 전세를 놓을 수 있어도 신축가만 하면 17억까지 전세가 간다 해도 본인 자금이 많이 필요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전세가가 이 주변으로 올라주지 않는 이상은 상당히 자금 동원이 빡빡할 수가 있는데, 일단 자금이 돼도 가점이 70점 이상 육박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되게 당첨되기도 힘들 겁니다. 그리고 이후 전세가 반토막이 더 아래로 깨지게 되면 매매가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아무튼 5월은 분양가 부분에선 거의 마의 신기록을 경신하는 곳들 4만 가구 쏟아져 나오는 중에 그래도 틈새로 선택지를 정할 수 있는 옥석 가리셔야 하겠고, 원펜타스는 어느 정도 자금이 가두리로 모인 분들이라면 분상제 적용이 되는 곳이기도 해서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후분양이라는 리스크가 분명히 있다는 점입니다. 잘못 물리게 되면 이 고금리 상황에서 완전히 대출 미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그대로 골로 갈 수 있는 수순이 되는 건데, 그래도 경쟁률은 거의 안드로메다로 갈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일단 주변 시세보다 10억 이상이 싸다고 하는데, 아니 기준점이 20억이 넘어가는데 주변 시세가 얼마나 치고 나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강남권도 상반기를 지내면서 그리 안정적인 시세 견인력은 많이 약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올해 들어서 금리 부분에서 4월까지는 눈치 보기, 그냥 그렇게 어찌어찌 금리 인하 쪽으로 기울겠거니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완전히 반대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 펼쳐져서, 이거 꼼짝없이 올해는 내내 연말까지 금리 상황이 난국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 그 어느 때보다도 높기 때문이죠. 미국도 이제 완전히 대거 뒤로 리버스 되는, 후퇴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고, 얘네들은 그냥 아예 애초부터 금리 인하할 생각 전혀 없었어. 그냥 그렇게 금리 동결 꽉 붙잡고 갈 생각이었습니다. 그에 맞게 경제 지표도 너무 뜨겁게 나와주니까 박자가 짝짝 맞아 들어가는 거고, 당연히 유럽 중앙은행들 본격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하겠다 하더니만 다시 입장이 후퇴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ECB, BOE 등등등 계속해서 유럽 중앙은행 인하 시그널을 주더니만 아예 입을 싹 닫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한국은행 역시도 연내 금리 인하 없을 겁니다. 한국은행은 마땅한 선택지가 없어. 오늘 한국 국채 한번 보세요. 이런 적이 거의 없었지 않았습니까? 10년물은 4%대로 가고 있고요. 특이한 건 단기 국채가 더 높아야 되는 건데, 이게 한국은 거꾸로 가고 있어. 사실 장기 국채 금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장기 국채는 수익률이 좋다는 건데, 금리 추세가 높아지면서 미국 국채가 워낙에 오르니까 뱁새가 황새에 안 따라갈 수 없는 거지. 열심히 가랭이를 찢어야 하는데 버거움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거고, 통상적으로 단기 국채가 높아야 하는 그림을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단기 국채는 수익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 국채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한국 국채 금리가 오르게 되면 금리 상황은 더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시중은행 주담대는 5월이 이렇게까지 분양이 쏟아지고 있는데 대출 부분에선 변동에 물려 있을 수밖에 없는 수요층은 더욱 금리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변동금리 추이가 급격하게 바뀔 것으로 보이고, 지금 상단이 7% 가까운 6%대를 훌쩍 뛰어넘어가고 있는데, 5월은 아마 주담대 금리 난국의 달이 될 가능성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을 겁니다. 변동금리는 확실히 7%대를 뚫을 거고, 고정금리는 6% 선을 넘게 될 겁니다. 이렇게 금리 상황이 안 좋은 환경에서 분양시장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건 수요층이 이렇게 자금을 움직일 수 있는 동선이 갈수록 좁혀진다는 사실. 그러니 애초에 분양가 파이가 작은 쪽으로 움직여야 돼요. 은행은 이미 대손 충당금 싸움에서 자금 손실 쪽으로 이 밸런스가 기울어가는 걸 엄청나게 공포스럽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각도가 한쪽으로 더 확 기울어질 건 부실 채권이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거의 2019년 수준으로 증가 추세 돌입하고 있다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실 채권 그 파이가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자금 회수, 대출 부분에서 일단 금리 상단을 무조건 세게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야금야금 올리는 게 아니라 이제 그냥
그냥 대놓고 성큼성큼 올리게 되는 거고, 지금 건설업 같은 경우는 1%대로 부실 채권이 증가하는 추세. 그러니 위기감 더욱 커져서 당연히 금리로 차손 부분을 메꾸려 할 것인데, 담보로 잡아놓은 물건들 아무리 매각하고 현금으로 돌려도 고정 이하 여신 비율, 그러니까 한마디로 은행 건전성, 얼마나 자기 자본 비율이 높은 거냐인데, 이것도 뭐 계속해서 늘어가는 추세라 볼 수 있죠. 이렇게 국채가 만들어 놓는 금리 환경은 특히 한국 국채 장기 금리가 올라선다는 건 정말 아찔한 상황을 매번 연출하고 있는 건데, 아무리 뭐 분양을 하면 뭐 하냐고. 가격이 뭐 감당 안 되게 나와도 예전에는 뭐 대출로 막아설 수 있었는데 이제 이것도 안 돼요. 그러니 수요는 분양시장 멀뚱멀뚱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니 구축시장 떨어지는 가격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훨씬 더 안전할 수 있는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 3월 거래량이 4,000건 넘어선 거 아닙니까? 정책 고정금리 물고 어떻게 해서든 지금 한창 떨어지는 노도강으로 달려간 건데, 이걸 가지고 다시 시장이 살아난다고 하면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만큼 수요가 오르는 분양가 보고 구축 쪽, 매매 시장 쪽으로 우회적으로 움직였다는 얘기죠. 그 대표적인 우회로 중에 하나가 서초구 양재시민의 숲과 가까운 곳에서 1,300세대가 드디어 풀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서초 영곡지구, 작년에 뭐 그리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곳이었는데 이번에 공공분양으로 강남권에서 최초로 나온다고 하는데, 원펜타스는 평당 7천, 뭐 정말 어마무시하고 접근성 불가. 여기는 공공분양. 요즘 뭐 공공분양도 되게 가격이 높겠지만 그래도 민간 분양보다 좀 나은 점이 있어서 체크해 볼만하다는 얘기죠. 평형도 뭐 선택지가 넓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본격적인 공공분양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네요. 아무튼 5월 4만 가구가 쏟아져 나온다 하지만 필터링을 잘 거쳐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 본격 5월로 접어들면서 부동산에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분양시장 잘 필터링 하시고, 매매 시장은 가격의 대전환점이 하나 둘씩 터져 나올 것 같습니다. 언제 떨어질까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팍팍 내리꽂히는 가격들 눈에 띌 거고, 잘 스캔하시고 영곡지구도 관심 있게 지켜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은 뻔뻔한 복덕 바람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